자, 안녕하세요. 못 말린 영어광 이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18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무슨 양해를 구할 거냐면 제가 오늘은 좀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 시험이고 예전 3월, 4월과는 다르게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꽂아야 될 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댓말보다는 물론 제가 이제 습관상 여러분들 매우 존대하기 때문에 존댓말 쓰겠지만 가끔 반말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 너무 불쾌하지 말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부터 시작할 건데 1부는 이제 20번부터 32번까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EBS 연계문항 빈칸까지죠. 그래서 각각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어떤 포인트로 공부를 앞으로 해야만 하는가 방향을 딱 설정해 드릴 테니까 쓰라는 거 있으면 잘 쓰세요. 물론 1등급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틀린 것만 딱딱 봐도 되는데 여기 뭐 북마크 보면서 자기가 좀 등급이 낮다 혹은 영어 영역의 방향을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반말로 갑자기 잘 들어 진짜. 그래서 그 방향대로 공부를 해보고 혹시 거기서 내가 조금 충돌하는 게 있다든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꼭 Q&A 게시판 올리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시험지 꺼내니? 오케이, 20번부터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빈칸을 아예 못 푼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건 이따가 2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푸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지금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 해설 강의 처음 들을 때 잘 해놔야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수능 다가오면 6월, 9월 한번 봐야 되는데 못 봐요. 알겠어요? 지금 정리를 잘 해놓고 뭔가 좀 예쁘게 써놔야 나중에 좀 보고 싶은 맛이 있는 겁니다. 갑니다. 거두절미하고 20번. 자, 20번 필자의 주장인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트렌드가 하나 드러났어요. 이번에 매우 트렌드가 이상한 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복고풍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가볼게요. 자, we say to ourselves.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시간 많아. manage somehow or other. 어떻게 하든지 manage 할 수 있을 거야. 언제? 행동할 때가 오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자랑스러워한데 우리의 능력을. 어떤 능력? 위급 상황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한대. 그래서 we do not plan, 계획을 안 세우고 그리고 또 뭐도 안 해? take precautions, 예방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요. 뭐 하기 위해? prevent A from B,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피디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되게 안 좋은 느낌이 딱 들죠. 그 느낌 딱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봐봐. It's too easy. to는 항상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 알고 있니? 너무 쉬워. 자, to 뭐뭐 하기에라고 구문 20수에서 배웠죠. 뭐 하기가 너무 쉽냐면 우리 drift 같은 단어에서 반응하셔야 돼요. drift 같은 단어에 세모를 빡 쳐야 됩니다. 기억해. drift는 강물이 있으면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낙엽과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냥 이렇게 표류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 표류하다. 자, through school and college. 학교와 대학에서 계속 표류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표류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분사구문이 나왔어. 컴마에 등호 표시해라.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자, 요 두 개 단어 밑줄 쫙 그으시고 같은 뜻이고 이걸 앞으로 traditional, conventional, existing까지 여러분들이 기존의라고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뉘앙스 별로 안 좋은 거야 사실. 많은 맥락이 있어서 그냥 기존의 것이란 건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drift, traditional, conventional 이런 어휘력이 있는 학생들은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이지. 야, 읽으면서 이게 지금 존나 안 좋은 상황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데 독해력이 안 좋은 학생, 어휘력이 약한 학생은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심각한 눈물이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을 그냥 따라간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딱 봐도 존나 병신 같은 말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또 뭐 하면서?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을 따라가면서 좋은 거야? 이 뉘앙스 자체가 구리잖아 지금. 그 다음에 snap course인데 snap이 뭐야? 쉬운 길을 따라가면서 쉬우니까 좋아? 이거요? 아니죠. 지금 느낌 자체가 굉장히 더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야. It's too easy. 너무 쉽대. 뭐 하기가? Take the attitude. 이런 태도 취하기가 쉽대. 일단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 내 자신을 개발시킨 다음에 and then 그 다음에 I'll know better what I'm fitted to do. 난 더 잘 알 거야. 내가 좀 하기에 적합한 것을. 내 삶의 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니? 소에다 화살표해봐. We drift. drift에 다시 한번 세모할게. 우린 또 표류한다는 거야. 그리고 잘 들어. 수동의 뉘앙스를 딱 느껴야 돼. 다시 뭐의 뉘앙스를 느껴야 돼? 수동의 뉘앙스를 느껴야 돼. driven by.
자, 수동은 원래 by를 생략하는데, 그치? 들어봤지? 근데 by를 썼다라는 것은 여기 두 군데에다가 by를 한번 표시해보자. 참고로 여러분 시험지랑 똑같이 열을 맞췄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요. 이런 거 다 구문20 수동태에서 배웁니다. 이런 뉘앙스와 메시지를 느껴야 돼. 우린 표류되는데 driven 어떻게 몰아가지냐면 뭐에 의해서 몰아가져요? winds of circumstance, 환경의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가 네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에 의해서 떠다닌다고. toast, 던져지는데 about은 참고로 부사로 여기저기 주변에란 뜻입니다. 뭐에 의해서?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 역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지. tradition and custom. 전통과 관습.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물결에 의해서 존나 떠다닌다 이거예요.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find 생각한다고. 뭐라고 생각해? 그들이 만족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Any port in a storm. 그래서 중요한 건 any. 그리고 봐봐. 이 말 여기서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옆에다 적자. 이게 요즘 최근 수능의 트렌드가 이런 비유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건데 any port in a storm 하면은 폭풍우 속에 어떠한 항구에도 그냥 만족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야? 폭풍우 속에 어떤 항구, 폭풍우가 닥치면 폭풍우 속에서는 그냥 어떤 항구든 가자. 뭐야? 떠밀리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씨발. 그냥 사회가 얘기하는 대로, 전통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공무원 좋으니까 공무원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 다음 sailors.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장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 Who select a port? 한 항구를 선택한 사람인데 because 역할 살펴. 왜 선택했냐면 they are driven to it. 역시 수동의 뉘앙스 딱 느껴야 돼. 네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항구로 그냥 휩쓸려 가가지고 그 항구를 선택한 사람은 scarcely 세모 빡치시고 부정어니까요. 한 번의 기회도 가질 수가 없대. 뭐에 있어서? A thousands of drafting anchor. 정말 닻을 내릴 수 있는, 자, 어디에? In the right one. 적절한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수천 번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딱 보면 뭔가 질책한 느낌이 들잖아. 이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 알겠어요? 그걸 분명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뭐 이런 It's too easy to. It's too easy to. 또는 여기 most men find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 약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독해 정면에서 배운 걸 적용해 본다면 통념의 느낌을 조금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통념들. 네, 마지막 줄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딴 식으로 살면 올바른 곳에 정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rift, traditional, conventional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고 비유되는 표현들에 좀 주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비유된 거 작년 수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정확하게 까야 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학업을 지속해야 된다. 지금 뭐 공부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전통적 가치를 그리고 이거 2번 찍는 애들인데 이게 두 번째 오답이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 개쓰레기라고 지금 전통적 가치를 버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통 끊으시고요. 비판적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일함을 버려라. 예, 여기서 여러분들 별표 한번 치시고요. 딱 느끼셔야 되죠. 여기서 지금 그 지문 전체에 안일함이 있어. 지문 전체에 뭐가 있어? 안일함이 느껴져. 드리프트라든지 트래디셔널, 컨벤션 이런 단어들이 다 안일함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혹시 내가 스냅 코र्स 이렇게 독해 정변에서 생소 개념으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스냅. 딱 보면 쉬운이잖아. 이게 존나 안일한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 가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어휘력을 바탕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32번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건데 여기 보면 선지의 the glue 이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바른 고리를 꺼낼 수 없는데 pull it out of sea of lunchtime memories 여기 sea 같이 그러니까 점심 기억의 바다라는 게 진짜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리터럴리하게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야? 그만큼 엄청나게 많다라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거 그냥 C 보고 팍! 바다가 왜 나와?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요.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재생돼서 나올 수 있는 코드니까 지금은 간단한 거에서 나왔지만 이게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았어? 옆에 적었니? 아, 좋아. 적고 지울게.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향을 하나씩 설정하고 가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22번을 봅시다. 22번 오른쪽 페이지예요. 넘겨. 이거는 정말 또 학생들이 많이 4번이냐 5번이냐의 갈림길에서 4번으로 찍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일단 이거에 대한 학습법부터 내가 좀 클리닝을 해줄게요. 오른쪽에다 쓰자. 요건 이제 우리가 생소 개념이 나온 건데 여기 첫 줄에 보면 biological control하고 다운표 안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한 단락 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운표 안에 있는 개념이 있으면 그게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물론 그래요. 자, 그래서 선지의 정답도 이 biological control이 들어갔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주제 제목 문제가 EBS 간접 연계 파트잖아요. 다시 무슨 파트? EBS 간접 연계 파트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EBS에서 본 적이 있다면 이 지문은 매우 쉽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접근이 매우 쉽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생으로 읽으려고 하면 매우 어려워요. 그거는 뭐 매년 수능에서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내가 꿀팁을 줄게. 그 방대한 EBS 지문 중에서 EBS 지문 속에 이런 생소 개념이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있어요. 콜? 그런 것들이 간접 연계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어떤 학술 용어면 그 학술 용어에 대한 다른 측면을 서술한 글은 얼마든지 출제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EBS 공부할 때 그런 생소 개념 나오면 한 번만 더 밑줄 그어놓고 이게 무슨 개념인지 물론 막 사회 과목처럼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 번 정도 머리에다 넣어주는 거는 나중에 진짜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놓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작년 6월 평가원, 작년 9월 평가원, 그리고 작년 11월 수능. 작년 11월 수능에 sensory specific satiety, 어떤 감각에 한정된 포만감. 아니, 9월에 information overload, 정보 과잉. 그 다음에 6월에 stealing the thunder, 선수치기. 내 약점을 먼저 남한테 들춰내가지고 선수를 치는 거. 이런 것들 다 EBS 생소 개념에서 그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EBS 공부할 때 체크를 좀 해놓으신다면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지금 높잖아. 이번 모의평가가. 그럴수록 여러분들 EBS 공부 많이 한 애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그건 다 인정할걸?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서 biological control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막 해충이 있잖아. 근데 그 해충을 막 농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걔에 대한 천적을 데리고 와가지고 외국 같은 데서 걔들이 이렇게 없애는 그런 생물학적 통제, 생물학적 방제 이런 의미로 쓰였었어요. 그게 기억나면 너무 아름다운 거라고. 왜? 어차피 그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 여튼 이것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하고 다음에 그 다음 줄 보자. 이것이 여기 봐봐. 내가 늘 강조하는 건 부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spectacularly successful. 부사가 꾸며주는 말. 자, 근데 이 개념 지금 굉장히 눈부실 정도로 성공적이다라고 지금 빵 하고 있어요. 오케이, 성공적인가 봐. 많은 사례에 있어서. 자, with 뒤에 자리 두 개 보셔야 돼요. with a number of past problems 밑줄 그으시고 A. 그 다음 permanently resolved부터 끝까지 밑줄 그으시고 B라고 할게요. with 분사구문. A가 뭐뭐 하면서 이 정도로 가면서 앞 내용의 부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성공적이었는데 그게 어땠냐? 많은 해충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다는 거죠.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됐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종을 수입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천적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게 사실 요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다. 여기까지는 잘 읽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자, 그런데 these importation successes. 자, 우리 테티서 동그라미 봅시다. 이러한 수입에서의 성공. 여기서 수입은 뭘 수입한 거야? 천적들을 수입한 거야. 이거의 성공은 have been limited to. 대개 어디에 제한되어 있냐면 특정한 유형의 생태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는 해충 상황에 제한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초에 도입된 해충들이야. 어디에서? 이 다년생 생태계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만 자, 여기 리미티드에다 한번 별표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아마 여러분 세모 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다 완벽하게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그 성공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빛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이란 말이 나오잖아. 한편. This approach, 이 접근법은 동그라미 해보시고 직면했대요. 아주 제한된 성공을 직면했답니다. 여기도 제한이고 여기도 제한인데 이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씨발 쌤 어떻게 가집니까? On the other hand 때문에요. On the other hand 때문에요. 한편.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 지금 눈부신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특정 분야에 있다라는 거고 한편 여기서는 제한된 성공을 했는데 어디에 있어서는 주요 해충들에 있어서는 제한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롤크롭스는 이렇게 일렬로 뭐 쭉 하는 그런 작물 이런 거겠죠. 알 필요 없고. 그리고 다른 단명하는 시스템에. 그래서 perennial이랑 ephemeral이 사실상 전혀 반대되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 눈치채시면 좋고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다르다라는 느낌만 여러분 가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눈부신 성공이지만 이 밑에는 뭐 조금 제한된 성공, 제한되게 지금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이 상황이란 건 뭐예요? 이 제한된 성공만을 이룬 곳에서 문제는 여기 형업해 보자. not 그 다음에 아래 but. 선생님이 독해정변의 대조 단어를 얘기할 때 늘상 얘기했던 게 뭐야? 이 not A but B, not so much A as B 이런 거 나올 때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만약 주제 제목 문제 나왔으면. 왜? 포커스가 A가 아니라 B다라고 완전 포커싱을 해주는 그런 구문이기 때문이야. 다시 뭐라고?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저 이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내가 독해정변에서 심지어 not A but B는 그냥 쓰지도 않고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잖아. not A but B를 엄청 크게 쓰라고 했어. 기억나니? 연대가 아니라 고대! 뭐 이런 느낌. 제가 쪼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이런 거 할 때 연자 어떻게 표시합니까? 연, 전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작게요. 여기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 뒤에가 중요하다는 포커스를 맞추셔야죠. 실화인가요? 어떻게 이걸 못 맞추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종종 the lack of effective natural enemies 천적이 부족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뒤에 밑줄 쫙 그어야지. 네 시험지에 밑줄 그어져 있는지 봐봐. 빨리 보라니까. 보고 있니? 싫어요? 자, 봐. 여기 쫙 밑줄 그으셔야지. 여기에 목숨 걸으셔야지. 맞아요? 관리의 관행과 and에다가 플러스 표시. 나열의 시그널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나열이에요, 나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콘서트는 여러분들 막 가수 콘서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cooperate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합동의,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요소에 대해서? 뭐 이러한 이 수입 시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여서 연구를 잘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그래서 importation program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다? trial and error. 자, 무슨 뜻이에요? 시행착오 상황이라는 거죠. based on 뭐 때문에?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specialist involved.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경험에 기반한. 그러니까 여기서 개별이라는 게 이것까지 여러분 모를 것 같은데 자, 이 개별이라는 게 concerted의 반대말이죠. 지금 다 같이 협동한 연구가 없고 그냥 시발 개별적으로 지들끼리 알아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베이스톤도 제가 역화살표라고 늘 강조했었고 여기도 어떤 근거가 또 나온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 전체 매핑을 좀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제한된 점이 있더라. 근데 그때 문제가 뭐? 얘랑 이거더라. 그래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내가 말했잖아. 문제점이 나오면 요즘 트렌드가 문제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독해정변 문제점 해결책에서 뭐가 그 뒤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화살표 좀 바꿀게.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원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사실 문제점이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와 인지상정이냐면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왜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해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결책 이렇게 등장하는 게 기존
틀인데 요게 요즘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제 제목 쪽에서. 작년 그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어는 국어와 달리 지문이 적기 때문에 이럴 때 안 나온다니까. 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해결책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여기 원인 정도로만 얘기하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선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결국 이제 4번이냐 5번이냐에서 많이들 갈렸는데 너희들이 되게 뭐 나쁜 거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나쁜 게 있네. 여기 프로블럼도 있고 여기 리미티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걸 딱 쓰고 넘어갔는데 항상 잘 들어요. 요즘 평가원이 항상 잘하는 게 뭐냐면 옆에 써볼게. 이게 이번 6월 평가원 모든 선지를 관통하는 어떤 코드인데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선지를 잘 나눠서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꽂혀버리면 안 돼. Side effects from past elimination. 지금 해충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 여기 맞아 문제점 나왔어요. 여기 문제점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해충을 없애면 그 부작용으로 관리의 지금 그 관행과 그 다음에 합동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해충을 없애면 합동 연구가 부족해지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느껴져?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이게 확 들어오니까 여기 뒤에를 제대로 안 읽는 거라고. 물론 봐봐 재밌는 게 여기는 뭐 나쁘지 않고 여기는 아예 틀렸고 그래서 얘랑 연결되면 근데 또 여기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4번으로 가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왜냐면 세모는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세모는 있어. partial success. 부분적 성공. 이게 지금 on the other hand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자 여기 형광펜 reasons. 사실 이번에 제가 시간관리 특강에도 얘기했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뭐가 있냐면 복수명사가 있어요. 자, 복수명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지문에서 정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빨리. 복수명사. 국어에서도 많이 하잖아. 나열이에요. 야, 이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열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reasons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열된다라는 것만 눈으로 확인 딱 하면은 이 지문은 게임 끝낼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야죠. 어디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and요. not A, but B 다음으로 이어져서 여기 이 문제점에 대한 두 가지 나열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지막 based on도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reaso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원인을 제시할 때 사실 영어에서 인과를 나타내는 시그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정면 인과 단어 이것들을 쫙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게 뭐 the reason is that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이 문제를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냥 뭐라고 나왔어요? The problem,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이미 이 상황에서는 이 접근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죠? 여기서의 문제는 이거다라고 하면은 맥락상 이 문제라는 게 이거의 뭐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원인이라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개팅에 실패했는데 친구가 그래. 문제는 영수 네 얼굴이야 라고 하면은 그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밀란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problem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causes trouble.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영영풀이까지 들고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약간 좀 국어 실력 자체가 괜찮은 학생들, 약간 그냥 독해 실력 자체가 좋은 애들은 그냥 읽고 나서 아 여기가 원인이겠네 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좀 안 느껴졌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평가는 좀 분명하게 시그널 제시해 주면은 더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수월할 것 같은데 약간 지금 근본적인 독해력 자체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6평을 딱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22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생소 개념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 EBS에서 공부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여기서 나열 느끼시면 여러분 제일 좋게 나데이 버피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좀 정확하게 보자. 그리고 선지에서 제발 나눠서 봐서 여러분들 낚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선지 헷갈리면요. 이걸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이걸 가지고 글을 쓴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해충을 없앤 것의 부작용이 아까 그 강조되는 부분이랑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가볼게요. 23번은 위에다 또 뭐라 쓰냐면 자, 지금 작년 6평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선생님의 독해정변 독립된 단원으로 있죠. 네, 부정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부정어 처리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어가 포함되면서 필자가 자신의 어떤 주장과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자. 가볼게. 여기 뭐 처음에는 개인주의의 형태가 있대. 여기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Rhetoric about science. 과학에 대한 말의 미사여구의 개인적 형태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형태에 따르면 나중에 이해돼요. 사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정답으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자, 발견이라는 게 만들어진대요. 실험실에서요. 발견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 이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 꼭 기억해야 될 게 대명사 항상 연결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대인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얘를 가리켜야 됩니다. 이 발견이란 건 뭐의 산물이냐면 아주 영감을 받은 인내심의 산물이 돼요. 자, 그 다음 컴마는 제발 즉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딱 오브랑 오브가 병렬되겠죠. 즉 영감을 받은 인내심이란 건 뭐냐면 skilled hands. 또 뭐의 산물이야? 아주 유능한 손과 호기심이 있고 그러나 편견이 없는 그런 생각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괜찮잖아. 발견이란 건 졸라 막 인내심과 그다음 기술과 그다음에 좋은 생각 이런 걸로 이렇게 딱 하는 거다. 공평한 생각, 편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실험실에서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다. 게다가 플러스 표시 딱 하세요. 나열이니까 나열. 게다가 여기서 또 대이 나왔네. 발견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줄 그어놓고 알고 있으세요. 명명백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가 뭔지 말을 하니까 너무 자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발견이라는 건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너무 고집스럽게 말해서 자, 투가 나오면 뒤에 투를 딱 기억하시고 투는 왼쪽에 항상 4가 있습니다. 자,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을 조용히 하게 만들기에는 자, 뭐 하기에라고 해석해 줘야 되겠죠. 투니까 너무 강력하고 너무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발견이 딱 됐으면 편견 있는 사람이 그걸 닥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좋아요. It'll be wrong, 잘못된 것일 겁니다. 뭐가? 대대하로 생각하는 게 그러한 믿음이 not 세모 앞에 wrong 세모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무슨 말? 부정어 처리해보자. 이런 말이 헷갈린다고 딱 없애. 이런 것들 당연히 잘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건 정말 좋은 거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 전환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글의 핵심 내용 다 파악하고 게임 끝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nobody 세모해볼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they provide action, basis, 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반을 제공한다 생각하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 in public context, 사람들, 대중들의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행동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발견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발견이 대중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약간 문제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과학자든 뭘 발표해? 소위 말하는 어떤 발견이라는 것을 프레스 컨퍼런스, 언론에게 밝히는 과학자들. 근데 뭐 없이 without 뭐 없이 먼저 permit A2 부정사 리뷰어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검토하는 거 없이 그냥 언론에다 이렇게 발표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castigated. 밑에 나와 있죠? 비판을 받는다. 자, 뭐를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아요? 동료들한테 검증, examine을 받지 않으면 비판을 받는다. 자, 이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구문 실습에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examine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애들한테 검토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안 하면은 비판받기 때문에 검토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어요. examine 별표. 그 다음에 과학의 의사소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도요. 자연이요. not 세모, un세모.
이거 어렵다고요. unambiguously하게 스피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같이 지워 제발. 자연이라는 건 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연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다시 주어지니까 자연이라는 건 모호하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지식은 isn't knowledge. 세모할게요. 지식이 아니래요. unless 뭐 하지 않으면 밑줄 그읍시다. 그것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래요. 자, 인정을 못 받으면 지식이 아니래. 그럼 뭐 해야 돼? 인정을 해야 지식인 거죠. 그래서 승인받다. 요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랑 얘가 지금 같은 말로 딱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마지막. 과학의 진실은요. 리를 세모. 과학의 진실이란 건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until 그러다가 그것이 집합적 산물이 되면 집합적 산물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집합적 산물이란 건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합적인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 의해서 주변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되게 되면 암대용의 반전 스탠딩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 나오네요. 누군가의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실험실에서 한 거가 끝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검증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집합적 산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뿜 세 가지 키워드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정답은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사족이지만 이 지문에서 여기 individualist가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받아야 되고 여기서 이게 개인주의적 형태는 에 따르면 이건 이제 실험실은 이제 개인 혼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 보세요. 선지 1번 보시면 과학적 진실로의 길. 그게 뭔데? 과학적 공동체의 approval 형광펜. 승인. 이게 뭐랑 같은 말? 아까 우리가 표시한 세 개랑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게임 끝. 됐어요. 자, 여러분 많이 찍으신 5번 볼게요. Social prejudice presents obstacle. present가 동사죠. 자, social 동그라미 하시고 출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between people이라 쓰세요. 사람들 사이의 편견이 obstacle의 세모, 장애물을 제공한다. 아니야 지금.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 장애물을 제공한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그게 비로소 과학적인 진실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전혀 뭐 의미 없는 반대말을 지금 써놨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어 처리 연습 보시고 특히 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unless의 형광펜 한번 해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늘 그런 건 아닌데 unless 뒤에 내용이 되게 topic sentence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뭐냐면 unless you study hard.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기한대 간다.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결국 엄마가 그런 대사를 쳤다면 하고 싶은 말 뭡니까?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기한대 간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도 승인받지 않으면 지식은 지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결국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돼야 된다는 거죠. authorize의 재진술 정확하게 approval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unless가 그렇게 쓰이는 것만은 아니고 그냥 뭔가 부록처럼 어떤 조건과 단서를 달 때도 쓰지만 주제 제목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킬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옆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와 맥락이 비슷하게 제가 구문 20수 부사절에서 강의했죠. not A until B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until을 까지라고 하지 말고 순차 해석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 약간 느낌이 오는데 요런 거 앞뒤로 이제 빈칸 나올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써놓으시고 A 하지 않는다? until 어떻게 해석해? 그러다가 B 뭐? B 하면 A 한다. 사실 이 until은 반전 연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가 항상 end 포인트가 나와요. 원서에 따르면 무슨 말이냐? A를 안 하다가 이때가 되면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다는 건 뭐? A를 안 하다가 이때가 되면 A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B 하면 A 한다. 몰랐니? 생소 아니 설마? 그럼 안 되지. 빨리 쓰시고 정리하세요.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
밑에 세 번째 줄. 과학적 진실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대. until. 그러다가 집합적 산물이 되면 비로소 지위를 갖는 거야. 앞 내용의 반전. 그러니까 뭐가 기억에 남아야 돼? 아, 집합적 산물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기억에 남아야 되고 그게 authorize와 exam이랑 같은 말이다. 이런 느낌 여러분들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글이 독해가 안 되면 적어도 요런 시그널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아름답게 다 독해되면 되겠지만 안 되면 이런 거라도 내가 꿀팁으로 머릿속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어법으로 갑니다. 자, 우리 이번에 어법 상당한 난이도 나왔고요. 이게 또 복고풍이에요. 약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때 이 지문도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그 EBS 연계 지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최후 통첩 게임이 뭐지? 라고 한번 그때 당시에 읽어놨다면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봐. 1번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참신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소에다 동그라미에서 항상 우리가 소에 반응해야 돼. 구문 20수, 이수의 부사절에서 했죠. averse to feeling, 어떤 감정을 싫어한대요. 그럼 여기 그 결과 여기 이렇게 so that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왜? 감정을 너무 싫어해서 그 결과 걔들은 속임을 당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야 되는데 저 대신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반응이 안 되냐면 feeling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명사 오른쪽에 대시 나왔을 때 이 대신 뭐다? 동격의 대시죠. 해석 뭐뭐라는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명사에 반응해야 돼요. 구문이수, 칠수, 동격 보면 이런 명사들을 쫙 정리해놨습니다. 시험지 뽑아서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면 잘했다면 상관없고, 자,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너무 싫어해서 여기서 that을 그 결과로 딱 잡아줘야 돼요. 그들은 종종 반응한대요. 대응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겉보기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혀 의미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답니다. 아시겠어요?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 너무 싫어해서 그렇게 되면 개빡쳐가지고 완전히 돌아버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자, 이 사람들은 즉, 우리 이런 대시는 즉이라고 해석하세요. 이것도 동격 표시 장치야. 어떤 경제학자들이냐면 사실상 연구했어요. What people do. 이거 너무 왓이 뻔하게 나왔는데? 자, 봐봐. 동사고 여기 지금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오른쪽에 써볼게. 자, what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선행사 그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첫 번째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게 주목보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 있어요. 주목보 자리.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 주목보 자리면 어순이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의, 주, 동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의, 동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hat이 있으면 항상 돌려봐야 돼. 얘는 뭐 이 자리니까 주어 자리니까 여기 돌리고, 그래서 what은 품사가 명사니까 돌리기. 돌려서 뒤에 빈자리 딱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what이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what color you like 해서 what color 같이 묶어서 돌려야 될 때도 있고요. 이런 variation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좀 더 심화적인 거 구문 20수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의, 주, 동 다시 돌아와서 의, 주, 동이고, 사실 이건 뭐 해석만 해도 되는데 돌리면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두 오른쪽에 비어있죠. 그래서 무엇을 what people do,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자, as opposed to 뭐 하는 반대로? 부류인데 어떤 부류? 그냥 인간의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계산기처럼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와는 다르게요. 네. 행동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혹은 의문사, 그 차이도 제가 구문집에 다 써놨는데 이 근본적인 어순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퉁쳐 설명했습니다. 네,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뭐냐? 그래서 이 행동경제학자들이 이거 사람들이 진짜 뭐 하는 거를 연구한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보여줬대요. 뭘 보여줬어요? 사람들이요. 불공정한 제한은 거절해버린다고요. even if에 괄호 표시하시고 심지어 뭐 할 때도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여기 이세다 형광펜 하세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구문 20수에 제목에 이렇게 했습니다. it은 다이어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제가 자극적으로 만들어봤는데 it이라는 게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로 쓰였냐면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근데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이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어버렸거든. it을 유연하게 못 봐서 그래요. 아이씨 복수니까 씨 대의 아니에요? 수일치 맨날 나오는 거? 하면서 이렇게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it costs them money. 그것이 그들에게 돈을 든다 할지라도. 자 여기 to do 수 있죠? 네, 요게 뭐예요? 진주어가 되고 가조가 되는 겁니다. 이 뒤에를 못 본 거지.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돈이 든다 할지라도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불공정하면 제껴버린다라는 겁니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가조와 여기 진주어로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번에 진짜 놀랍게도 빈칸 32번도 그렇고요. 또 빈칸 32번도 그렇고 또 빈칸 34번도 그렇고 작년 9월 평가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시험 지금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로 나왔는데 강조용법으로 나온 게 빈칸의 답의 근거가 딱 분명하게 돼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관한 정리 꼭 구문 20수에서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고 얼마든지 이번 수능에서도 정답 근거로 나올 수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뿐 아니라 강조 구문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의미를 캐치하시는 연습, 유연하게 구조를 보는 연습, 이게 좀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3번은 그 정도로 설명을 좀 하고요. 자 이제 4번 갈게요. 자 파트너가 오직 2개의 옵션만을 가지고 있어요. He can take what's offered or refuse to take anything. 자 여기서요. 항상 제가 지침을 줬었죠. 자 여기 4번에다 지침을 줬었죠. and나 등위 접속사, but이나 or 오른쪽에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얘가 앞에 있는 뭐랑 병렬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하는데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얘랑 병렬될 수 있는 게 얘도 될 수 있지만 얘랑 다른 게 될 수도 있거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보세요. 여기 refused에다가 딱 앞전 꽂았어요. 그럼 얘랑 병렬될 수 있는 게 offer를 딱 보이니까 오케이 되네. 이러면 안 되죠. 왜? 해석을 해봐야 돼. 지금 만약 얘랑 병렬시키면은 he can take what's offered 제공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그 다음에 여기 refused가 그러면은 what's refused가 되죠. 거부된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이상한 말이 돼요. 그래서 얘는요 결론적으로 offered에 병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병렬돼야 됩니까? 얘는 제한된 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refuse 해줘야 되겠다. 선생님 어법에서 지금 해석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게 과거 나왔었나요? 과거 수능에 2012학년도 6월인가 이런 거에 그 터리 히긴스 있는 그 지문이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이거 하게 하고 이거 하게 했다. 그것도 이제 summarize냐 summarized냐. 오케이. 해석을 해야지 그 병렬 구조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케이스가 이미 과거에도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6년 전? 막 이때란 말이야.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동안의 트렌드에 맞춰서 시중 문제집이 해석 안 해도 되게 막 이렇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코드가 자기도 모르게 내재화돼 버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길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일치가 요즘 많이 나오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28번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에 치중하지 않고 자꾸 어떤 이거를 풀면은 어법은 요것만 보면 된다. 요런 강의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꽂혀 있는 학생들에게 약간 경종을 울리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평가원 분명히 보여줬어요. 해석해야 된다. 어법 문제 해석을 하자. 특히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어디랑 걸리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여러분 그런 클래스가 돼주셔야 되겠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5번은 분사구문이니까 넘어가고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법 문제 옆에 위에다 쓰세요. 해석하자. 해석하고 이것도 여러분들 EBS 지문에서 최후 통첩 게임을 알아서 그게 뭐 하는 건지 유심하게 여러분들이 봤었더라면 실제 내가 미리 공부했었더라면 이 부분에서 바로 어색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 최후 통첩 게임에 뭐 하는 건지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공부했었어야지. 맞습니까? 네, 생소 개념을 잘 정리해 놓자.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파이널 강의에 이러한 EBS 고난도 지문들만을 모아서 강의를 할 테니까요. 9편까지 끝나고 그 뒤에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이 정리하다가 마지막 그걸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여러분 당황했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여기 어휘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어휘가 아니라 무슨 내신 문제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논에 밑줄 그어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것도 거의 한 10년 전 유형이거든요. 다음 중 디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 이상한 속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옛날 복고 유형인데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매우 신기하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둘째치고 물론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 뭡니까? 이거 EBS 지문이잖아요. 결국 연계돼야 될 부분에서 연계가 됐었잖아요. 그럼 내가 평소에 공부했을 때 사실 이 지문이 좀 당황스러운 지문이었어요. 갑자기 빙하가 생기는데 그 빙하를 폭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여러분 정리해 놨었어야죠. 그럼 마지막에 이 노는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약간 당황했더라도 한 번 읽고 정답으로 갔어요. 다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 다 얘기하겠지만 EBS 지문 중에서 옆에 쓰자. 그냥 EBS 지문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지문의 흐름이 굉장히 생소한 것. 또 아까 얘기했듯이 생소 개념이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왜 빙하를 폭파해? 이런 내가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왜? 절대 그냥 술술 이해되는 걸 연계 문제로 잘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런 지문들 공부하자. 자, 이거는 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읽어보시면은 빙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TNT나 핵미사일로 폭파시켜야 될까? 빙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 지진 났어요. 근데 그 지진이 거의 2,000개 분량의 핵폭탄의 위력이었단 말이야. 막 텍사스 난리 나고 막 여기 난리 났어요. 근데 what effect, 어떤 효과를 이 모든 힘이 가졌느냐? 알래스카의 글래셔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러니까 핵폭탄 2,000개를 터뜨려도 알래스카 빙하는 영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 It would be of no use. 소용없다. 뭐 하는 게? 빙하를 파괴하는 게 소용없다. 여러분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분명히 the quake 지진이 24,000 스퀘어 마일의 황야를 파괴했죠. 근데 much of it, 그 황야의 대부분이 독립분사구문인데 빙하로 되어 있었던 곳을 파괴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로 되어 있던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래스카에는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전혀 안 미쳤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여기를 좀 구체적으로 딱 산정해 줬으면 혹시 저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좀 알래스카에 빙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냥 글래셔라고 해가지고 여기랑 좀 혼동이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근데 뭐 워낙 나머지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평가원의 특징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랑 달라요. 지문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고 푼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조금 내가 100% 안 보이더라도 나머지 선택지를 딱딱딱 제거해서 푼다. 이런 생각 마인드도 무장하고 수능장 가셔야 됩니다. 다시 어떤 마인드 무장하고 가야 된다? 100% 한 줄 한 줄 모든 단어가 모두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내가 이해한 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풀어내야 된다.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EBS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심지어 내가 맨날 100점을 찍어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칠판 좀 지우고 선생님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